지금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텔과 AMD의 CPU 전쟁,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렇게 2000년대 중반까지 인텔이 펜티엄4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AMD는 정말 잘 나갔다 그랬죠. 이 에슬론 시리즈들이 진짜 명작이었어요. 에슬론 XP에서부터 64, 64X2 연달아 히트를 하는데 기술 혁신도 상당했습니다. 에슬론 64가 64비트거든요. 이 이전까지는 32비트 CPU인데 이때부터 64비트 시대를 열어젖힌 거예요. 그리고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번에는 64X2가 나와요. 64를 두 개를 붙인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전까지는 원 CPU, 원 코어, 그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에슬론 64X2가 원 CPU, 듀얼 코어의 시대를 알린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의 듀얼 코어 CPU는 얘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인텔의 펜티엄 D.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AMD에서 듀얼 코어 CPU가 나온대. 최초 타이틀을 뺏길 수가 없지. 빨리 만들어. 부랴부랴 급조해서 나온 게 얘예요. 근데 봐봐요. 에슬론 64X2는 에슬론 64를 두 개 붙인 거잖아요. 그럼 얘도 뭔가를 두 개를 붙여야 되겠어.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펜티엄 4죠. 이거 두 개를 붙입니다. 프레스카 두 개.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뜨거운 애를 두 개를 붙여놨으니. 결론적으로 펜티엄 D는 뭐 그냥 상징적인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최초 타이틀만 가져간 거죠.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받았고요. 물론 나중에 프레스카 대신에 시더밀 두 개를 붙여서 리뉴얼을 하긴 해요. 뭐 그렇다고 해도 대세는 요거였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기술 혁신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겠죠? 이런 회사가 요 시기에 빨간불이 켜지죠? 2007년도 패넘 이후로 슬슬 망조를 탑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요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시기에 AMD가 이런 일을 합니다. ATI 아시죠? 지금 현재 그래픽카드의 양대 산맥이 엔비디아와 라데온이잖아요. 라데온이 바로 ATI 겁니다. 이 ATI를 AMD가 인수를 해요. 이 인수가 결국 부담이 된 겁니다. 자기 몸집에 비해서 너무 큰 일을 벌인 거지. 회사의 역량의 상당 부분이 이 인수 쪽으로 가게 되면서 CPU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 거죠. 또 이 시기에 CEO가 바뀌는 일을 겪는데 이분도 한삽질 하시죠. 아무튼 이 AMD의 ATI 인수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미래의 해안이긴 했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자, 요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인텔이 다시 그래픽카드 만들죠.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그리고 CPU와 GPU를 통합해서 칩을 만든 회사가 있죠. 애플, M1, M2. 지금이 모바일 세상이잖아요. 앞으로의 대세는 CPU, GPU 통합이다. 이렇게들 본 거예요. 다들. AMD는 무려 2006년도에 스마트폰이 대략 2010년도, 11년도 그때 나오죠. 아이폰이 그때 나오니까 그때보다도 4, 5년 앞서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다. 자기 덩치에 안 맞았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시기부터 다시 인텔의 파란불이 켜지죠. 그러니까 이 앞이 펜티엄 4 시대인데 괴로웠던 펜티엄 4를 마감한 건 요겁니다. 코어 2 듀오. 콘로 보이시죠? 요거 되게 잘 나왔어요. 저도 콘로로 컴퓨터를 맞췄던 기억이 나오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듀얼 코어로 나오는 거죠. 2007년도에 다시 코어 i 시리즈를 내놓고요. 지금도 코어 i 시리즈로 나가잖아요. 1세대, 2세대, 지금 13세대까지 나왔는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습니다. 코어 2 듀오부터 시작을 해서 줄줄이 잘 나가요. 이게 이제 뭐 잘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 되게 괜찮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콘로 그리고 샌디 브릿지 요 정도인데 나머지는 뭐 그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중후반까지 인텔이 다시 한번 시장을 싹쓸이를 해요. 인텔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AMD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패넘이 좀 이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뭐 워낙에 앞에 잘 만들었으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아주 큰 빨간불이 켜졌죠? 요겁니다, 요거. CPU 이름은 FX인데 CPU 이름은 지금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요것만 기억하시죠? 불도저 아키텍처를 내놓는데 이게 한마디로 AMD판 프레스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열 문제 있었고요. 성능 문제 있었고요. 이때 아주 무덤을 파고 들어갑니다. 요 다음에 뭐 파일 드라이버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기억도 못 하잖아요. 제가 써놓지도 않았어요. 왜냐? 이때부터는 아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AMD를 수입을 안 해요. 안 팔리니까. CPU 수입 안 하니까 보드 없죠?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그런 시기가 2010년대를 지나가는 거예요. AMD가 이러고 있으니까 인텔은 뭐 그냥 꿀 빨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부터 10세대 정도까지의 인텔의 CPU 판매 전략이 틱톡이라고 그래요. 틱톡이 시계바늘 움직이는 소리잖아요. 틱톡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를 보면 틱 하고 샌디 브릿지가 나와요. 샌디 브릿지는 잘 나왔다 그랬어. 그런데 3세대 아이비 브릿지는 별 혁신이 없는 거야. 샌디 브릿지에 비해서. 시기도 같잖아요. 2011년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그 수정을 해요. 그리고 핵심은 공정 미세화인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 50나노야. 그러면 얘는 한 45나노. 성능이 조금 오르겠죠? 근데 많이는 안 올라. 왜? 아키텍처에 큰 변화가 없었거든. 한 10%, 15%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 새 세대로 포장을 해서 팔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의 특기 있죠? 소켓을 바꿔요. 당연히 전세대 CPU는 묻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던 시기였죠.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소비자는 한 회사가 너무 잘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경쟁이 있어야지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더 빨리 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인텔의 이런 전략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인텔이 이렇게 계속 잘 나가다가 요 시기에 살짝 빨간불이 켜집니다. 반면에 AMD는 없습니다. 2016년도까지 아예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월드와이드하게 AMD는 거의 CPU를 못 팔아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죠. 그러면 AMD는 뭐 먹고 살았냐? 이렇게 살았습니다. 2006년도에 AMD가 ATI를 인수합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CPU와 GPU를 통합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낸 거죠. 콘솔 시장,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에 공급을 합니다. 지금도 아마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에는 AMD께 들어갈 텐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걸로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살았던 거죠. 이런 시장이 계속 지속되다가 인텔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 회사가 빨간불이 켜졌다. 다른 회사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죠. 드디어 AMD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2014년에 리사수라는 제품을 2014년도에 리사수 박사를 CEO로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이젠이 2017년도에 나옵니다. 파란불이 진하게 켜졌죠? 이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라이젠이 라이젠 1, 2, 3, 3세대까지 정말 잘 나왔어요. 가격, 성능 뭐 다 좋았죠. 다시 말해 AMD의 2차 전성기가 벌어진 거고요. 그 상황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AMD가 인텔 역전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물론 인텔은 AMD와는 체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CPU만 해도 서버 쪽은 인텔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CPU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는 뭐 다양한 곳에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AMD와는 다르죠. 아무튼 라이젠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계속해서 틱톡 전략을 구사를 하다가 10세대부터 전략을 이제 바꿔요. 10세대 좀 괜찮게 나왔고요. 11세대는 뭐 건너뛴다고 보통 보죠. 없는 셈 치고 12세대 때 거의 라이젠을 따라잡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13세대와 라이젠 4세대 젠4를 비교하면 13세대가 이겼다고 보죠. 모든 측면에서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경쟁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회사의 30년간의 CPU 전쟁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건 결코 좋지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